톱 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23번째 확진자는 중국 우한에서 온 중국인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처럼 우한에서 들어온 중국인 29명의 행방을 우리 질병관리본부가 놓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29명, 지금 대한민국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고 어떤 경로로 어느 동선을 거쳐가고 있는지 우리 질병관리본부가 전혀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아침 또 한 명의 확진자 뉴스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24번째 환자가 나왔고요. 격리 중인 우한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아산에 격리 중인 우리 교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국 당시에는 증세가 이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격리 생활 중에 증세가 발현이 됐고 검사 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으로 확진이 됐다라는 뉴스 속보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24번째 확진자가 나온 셈입니다. 현황 오늘 아침에 또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몇 명의 확진자, 전 세계적인 사망자 수는 몇 명인지 함께 보시죠. 국내 확진자 수 24명이고요. 국내의 접촉자가 1234명, 그리고 전 세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가 사망자 수가 몇 명이죠? 표에는 안 나왔는데요. 유증상자 수가 862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망자 수는 제가 확인해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째 확진자도 나왔는데 문제는 23번째 확진자처럼 우리가 동선을 모르는 29명의 중국에서 들어온 관광객이 있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23번째 중국인처럼 못 찾은 29명이 더 있다. 우한에 거주했던 중국인 23일 입국 당시에 무증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전수조사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연락이 두절이 된 바 있습니다. 23번 확진자 얘기예요. 6일 확정 판정받기 2주간 7명의 동행자와 무방비 상태에서 관광을 했다는 겁니다. 무려 2주간 7명의 동행자와 서울 시내 관광을 했다는 거예요. 서울 중구의 호텔에서 숙박을 했었던 동선도 파악이 됐고요. 나흘간 서대문구의 민박에서 투숙했다는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충남 지역 대학에 다니는 자녀를 보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방문한 김에 우한이 봉쇄되는 바람에 지금 귀국 시점이 늦어졌고 2주간 서울 시내 관광을 하는 등 서울 전역을 지금 돌아다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문제는 우한 공항이 폐쇄되기 전에 입국한 소재 불명의 외국인이 29명인데 지금 여전히 연락 두절이라는 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망자 수는 현재로서 63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는 것도 앞서서 전해드리지 못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 교수님 오늘 나와주셨는데 좀 걱정입니다. 특히 23번째 확진자 같은 경우는 우한에서 오신 분인데 지금 우한이 폐쇄되는 바람에 오히려 지금 중국으로의 감염은 막았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에서 2주간 서울 시내 관광을 다니는 등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분이 몇 명을 만났는지 어디를 다녔는지 좀 구체적으로 다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좀 걱정이에요. 이 24번 우한에서 온 중국분 같은 경우에 지는 23일 날 입국해가지고 2주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동선을 통해서 국내 어느 지역을 몇 명을 만났는지 접촉을 했는지가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파악도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지금 나온 거는요, 교수님, 중구의 호텔, 서대문구에서 숙박, 그러니까 중구에 계신 분들도 불안하고 서대문구에 계신, 저도 서대문에 살지만 불안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분이 이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돌아다니셨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무슨 소위 얘기하는 깜깜이 감염자들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이 될 건지 증가할 건지 감소할 건지의 관건은 깜깜이 감염자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달려 있고요. 이 경우에 이 깜깜이 감염자를 어떻게 통제를 해서 추가적인 전파를 막느냐, 이게 향후에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아직 못 찾은 외국인 입국자가 29명 더 있다는 건데, 교수님. 아니, 이게 좀 걱정스러워요. 이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지
증세는 어떠신지, 누구와 같이 있는지 우리 질병관리본부가 좀 정확히 다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신속하게 이분들의 소재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염됐는지의 여부도 중요하고요. 예. 지금 23번 확진자처럼 감염돼 있을 가능성,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9명의 소재가 파악 안 되는 중국에서 입국하신 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나라 지역사회에 감염을 시킬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네. 신속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경찰이든 이 정부 당국과 협조를 해가지고 신속한 소재 파악이 반드시 필요할 걸로 봅니다.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른바 깜깜이 감염자,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섭다라는 건데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오늘부터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직장이 폐쇄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GS 홈쇼핑, 사실은 GS 홈쇼핑 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직장 폐쇄됐어요. 15번째 확진자의 처제가 지난 2일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추가 검사에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20번째 확진자가 됐습니다. 41살 여성인데 이분이 근무하는 직장이요. 영등포에 있습니다. 영등포구에 크게 강변북로 타고 가다 보면 보이는잖아요. GS 홈쇼핑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어제 GS 홈쇼핑 본사 전부를 폐쇄키로 결정됐습니다. 궁금한 건 GS 홈쇼핑 본사가 폐쇄되면 홈쇼핑은요. 미리 뭐 녹화해놨다가 트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만 생방송이잖아요. 생방송. 그래서 지금 뭐 10개 남았습니다. 매진이 임박했습니다. 이런 거 하는 게 생방송이잖아요. 폐쇄가 되면 생방을 할 수가 없어요. 홈쇼핑을. 결국 3일간 생방송은 중단이 되고요. GS 홈쇼핑의 130억 원 손실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이게 걱정스러운 게 홈쇼핑, GS 홈쇼핑이 폐쇄가 됐는데 이걸 보면서 다른 홈쇼핑 회사들도 걱정하고 있고 솔직한 심정으로 저희도 지금 방송국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저희같이 뉴스를 매일매일 전해드려야 하는 방송국도 사실은 상당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지만 20번 확진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우한을 방문했고 또 우한 패션센터에 그 형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을 갔고 4번 확진자와 같이 비행기를 타고 들어왔다는 측면에서 명확하게 말하자면 규정될 수 있는, 특정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 좀 오히려 안심일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알다시피 이제 양남사구 영등포에 있는 GS 홈쇼핑이 1년 매출이 지금 한 4조 3,500억 정도 됩니다. 그걸 나누면 하루에 한 360억 정도의 판매량을 하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 즉 130억 정도 손실을 볼 텐데 뭐 유념할 것은 이 GS 홈쇼핑이 이렇다고 본사에서 이렇다 하더라도 그 택배분들이 감염된 건 아니거든요. 예. 너무 지나치게 우려를 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만에 하나 또 여러 가지 홈쇼핑에 정말 딜리버리 하러 오신 분들을 그렇게 감염자로 처분되는 그런 우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예. 어제 사실은 닝보라고 하는 저장성에 있는 도시가 뚫혔다. 감염 접촉이 됐다는데 좀 우려가 되는 것은 닝보가 한국과 중국을 잇는 중요한 물류 루트입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예. 공항뿐만 아니라 지금 선박 또 배로 들어오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진짜 선원들 있지 않습니까? 화물선조차도 조금 더 철저하게 해야지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누군지 모르고 돌아다니는 그런 경우들을 없애야 되겠다는 것이고 서대문 같은 저분들은 아마 지금 현재 그 말하자면 중국인 이 관광객 같은 처음에는 일찍 돌아갈 생각으로 며칠간 서울에 있는 호텔에 묵었을 텐데 돈이 떨어지니까 서대문에 아마 제가 봐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번 제가 가본 경험이 있는 곳이 있어요. 아, 중국인들이 이용하는 값싼 민박집이 있습니다. 서대문구에 있습니까? 고려인이 이용하는 이제 그런 곳에 머물 수밖에 없는 아직 그 지역을 못 들어가기 때문에 돈은 한게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빨리 중국인 단체 관광 가이드를 좀 빨리 불려서 매뉴얼을 주고 신고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또 관내에 있는 중국 대상된 숙박업체를 빨리 말하자면 주소라든지 관광객 투숙객을 명단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이 추가로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